안녕하세요. 퀵북 강의를 하고 있는 케빈 최입니다. 오늘은 엑서사이즈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4번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셋업하였던 세일즈 텍스에 연결되어서 상품을 구입을 하고 판매하고 LA 지점과 뉴욕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일즈 텍스 레이트로 계산되는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카운트 페이어블 상품 구입 때 부채를 갚는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태까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커스터머들의 애드레스를 집어넣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커스터머에게 애드레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의 어드레스를 편집하는 즉 에디트하기 위해서는 세일즈 메뉴에 가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면은 커스터머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커스터머즈를 가서 보면 이곳에 우리가 그간 만들었던 커스터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커스터머 빌 카핀터를 클릭을 하고 이곳에 있는 에딧 단추를 다시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딧을 클릭하면 이곳에 우리가 처음에 추가하였던 커스터머 빌 카핀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밑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애드레스 칸을 여러분들은 다 비워놓으셨었는데 700 윌셔 플레이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04 그렇게 하고 shipping 애드레스는 same as billing address에 체크를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의 집 코드는 우리 회사 LA 지점의 집 코드에 해당하는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객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쉬핑 애드레스를 적어 넣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드레스를 save. 다시 커스터머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커스터머 LA 매니지먼트, LA 매니지먼트에 가서 LA 매니지먼트의 주소는 에디스 하여서 21,000번 레이크 포레스트 드라이브, 레이크 포레스트, 캘리포니아, 집 코드는 92630. 쉬핑 애드레스는 똑같다고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합니다. 새로운 고객입니다. 올리비아 웨인 커스터머 등록을 하시고 올리비아 웨이는 빌링 애드레스가 워싱턴 100번 워싱턴 스트리트 햄스티드 뉴욕 스테이트 집 코드 11550입니다. 이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이 올리비아라는 커스터머는 뉴욕 거주자로서 뉴욕의 세일즈 텍스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는 항상 same as billing address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save. 올리비아 웨이는 new customer입니다. 또 다시 커스터머로 가서 토마스 카핀터 edit. 토마스 카핀터는 빌링 애드레스가 700 윌셔 플레이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05이고 역시 same as 빌링 애드레스 해놓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객은 다른 창고 주소가 있다면 여기서 당연히 체크를 빼고 그 창고 주소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 해서 save. 커스터머, 워킹 커스터머 LA 이곳에 가서 에딧을 클릭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제가 여기 타이핑을 하나 잘못해놔서 B자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 고칠 때도 여기에서 고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밑쪽으로 내려가서 워킹 커스터머는 어느 하나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링 애드레스는 비워놓습니다. 그 대신에 same as billing address 여기를 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나오는 데다가 스트리트 애드레스 여기에다가 적는 것에 따라서 이곳에다 우리 LA 브랜치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그 대신에 앞에다 sold at 이렇게 우리 회사 주소를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이 앞에 sold at을 쓰는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hipping 애드레스에다가 우리 판매점의 LA 판매점의 주소를 적어 놓고 세이브합니다. 다시 커스터머로 가서 마찬가지로 워킹 커스터머 뉴욕 이것도 에디스를 하고 당연히 빌링 애드레스는 비워놓고 스트리트 애드레스는 역시 똑같이 sold at 하고 우리 뉴욕 브랜치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1번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뉴욕 집 코드는 10012 이렇게 해야만 뉴욕 워킹 커스터머에게는 우리 뉴욕 브랜치의 세일즈 텍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세이브.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 보면 금방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스페이스 컴퓨터사에 purchase order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purchase order는 플러스 new에 가서 vendors 이곳에 가면 purchase order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purchase order가 색깔이 흐리거나 없다면 세팅기어 세팅에 가서 account and settings에서 선택을 하여서 액티베이트 시키셔야만 됩니다. purchase order를 클릭. vendor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스페이스 컴퓨터사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컴퓨터사를 선택을 하고 purchase order는 4월 1일 날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shipping address는 우리 회사 본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점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판매 브랜치로 직접 보낸다면 이곳에다가 add new를 하시고 커스터머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 QBO 클래스라는 회사의 LA 브랜치 그렇게 해서 이곳에 shipping address를 LA 브랜치 주소를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그렇게 하면은 여기 ship to를 가서 보면 이곳에는 LA 브랜치로 주소는 우리 LA 브랜치 주소가 밑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카테고리 디테일스, 카테고리는 우리가 경비를 사용할 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병풍처럼 접어버리고 아이템 디테일을 클릭을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500대를 LA 지점을 위해서 원가 700불에 오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오더를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에다가 여기 your message to vendor입니다. 그러니까 벤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히 정확하게 이렇게 ship to LA 브랜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있는 메모는 purchase orde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LA 브랜치로 해서 save and close. 그런데 뉴욕 지점으로도 또 오더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save and new를 하셔야 되겠죠. 같은 작업이니까. save and new에서 벤더는 똑같이 스페이스 컴퓨터, 날짜는 같은 4월 1일인데 쉽2에서는 이곳에 가서 다시 또 add new 하셔가지고 여기 컴퍼니 네임에다가는 우리 회사 이름 다음에 뉴욕 브랜치 이렇게 쓰시고 빌링 애드레스는 똑같이 우리 회사였었으니까 본사로 보내줘야 되겠죠. 빌링 애드레스는 LA 본사에서 처리하지만은 쉬핑 애드레스는 여기에 체크박스를 빼고 웨스트 사가의 1번에 뉴욕 집코드 100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쉬핑은 뉴욕 브랜치로 해서 세이브.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회사의 뉴욕 브랜치 이곳에 보면은 뉴욕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 디테일에 가서 똑같이 같은 컴퓨터를 요번에는 뉴욕 지점에는 700대를 보냅니다. 당연히 물건을 구입하는 purchase order는 인컴이나 익스펜스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는 비워놓습니다. 메모에다가 여기다가 원하시는다면 ship to 뉴욕 브랜치 그렇게 하시고 save and close 4월 2일 날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루 만에 도착하지 않겠지만은 4월 2일 날 컴퓨터 500대를 LA 지점에서 받고 또 700대는 뉴욕 지점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new를 해서 벤더에서 빌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모두 빌이고 인보이스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수금을 하는 것은 인보이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은 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빌 클릭을 하면 어떠한 빌을 받았느냐 스페이스 컴퓨터한테서 vendor의 이름만 찍었더니 여기 이곳에 가서 purchase order가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1001번, 1002번. 그러면 1001번이 LA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d를 클릭을 하면 이 LA에 도착하는 500대의 카테고리는 역시 아니고 500대 컴퓨터가 여기 이곳에 자동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가서 날짜는 4월, 빌링 데이트는 4월 2일, 듀 데이트는 한 20일쯤 줘서 4월 20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어레인지가 되었다고 치고 빌 넘버가 있으면 그 빌 넘버를 여기다가 찍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빌이라고 부르지만은 스페이스 컴퓨터에서 사에서 보낸 것은 인보이스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인보이스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받고 구입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서는 무조건 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클래스는 LA 지점에 물건이 도착하였지만 인컴이나 익스펜스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곳에서 save and new 이렇게 그냥 빌만 있을 때에는 이곳에 purchase가 오더가 안 나타나지만
스페이스 컴퓨터라고 공급업체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곳에 가서 아까는 두 개가 있었지만 하나는 상품을 받았기 때문에 오픈 퍼체이스 오더 아직 완결되지 않은 퍼체이스 오더가 여기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디테일에 700대가 이렇게 도착한 것이 나오죠. Save and Clos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이 생겼으니까 카핀터 빌에게 컴퓨터를 한 대 팔고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고 커스터머에서 인보이스를 발행을 하는데 이곳에 가서 우리 회사의 지점, LA 지점 주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는 빌 카핀터. 빌 카펜터를 여기서 가서면 빌링 애드레스 ship to 같은 데로 도착하게 됩니다. 날짜는 4월 3일. 이곳에 가서 텀을 이렇게 텀을 15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 주죠.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 오 서비스에 가서 컴퓨터를 한 대 팝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세일즈 텍스를 calculate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텍스가 자 컴퓨터 1000불에 판매를 하였는데 이곳 세일즈 텍스에 가서 보면 see the math 왜냐하면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see the math를 가서 클릭을 해보면 이곳에서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곳에 가면 로케이션 애드레스에서 물어보는 물음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텍스 앤 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우리가 세일즈 텍스를 납부하느냐. 그러면 우리 세일즈 텍스 세팅할 때 쿼러리도 틀림없이 다 세팅이 끝났음에도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면 yes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뉴욕 커스터머였다면 여기에 뉴욕이라고 물어보는지 확인하시고 yes 하셔야죠. 그래서 save and continue. 빅북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같은 이미 우리가 등록했던 캘리포니아 텍스 에이전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가 see the math를 해서 우리가 correction을 하니까 그제서야 계산을 제대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LA 9004 집 코드 9004나 혹은 우리 회사가 있는 90017은 전부 다 95%, 9.5%입니다. 그래서 95불을 계산해 줬으니까 save and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넘버가 이미 우리가 사용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넘버가 겹쳐지게 되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제 거는 문제를 풀어보다가 이 인보이스를 이미 만들어 봤는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거는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예, 1005번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일즈 텍스가 잘 되어 있는지 텍스에 가서 세일즈 텍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뉴욕 디파트먼트와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이 두 군데 우리가 등록을 했었는데 조그마가 컴퓨터 한 대 판 거 9.5% 세일즈 텍스가 제대로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에이프릴 1st, 준 30까지 해서 준 30까지 우리가 받은 세일즈 텍스 금액들을 모아서 이 텍스 에이전시에다가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계산이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플러스 뉴 해서 인보이스를 클릭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이 카핀터 빌 인보이스에 아마도 클래스를 적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였던 인보이스로 와서 되돌아가는 시계를 클릭을 하고 이곳에서 빌 카펜터 조금 아까 만들었던 인보이스를 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밑에 가서 봤더니
클래스 여기를 역시 우리가 비워놓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카핀터 빌은 LA 고객이기 때문에 LA 매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곳에서 Save and Close 하면 이 인보이스는 제대로 고쳐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표를 받았다고 하니까 플러스 new 해서 receive payment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receive payment에서 지금은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은 커스터머를 선택을 하면 빌 카핀터를 선택을 했더니 빌 카핀터가 우리에게 인보이스 몇 번으로 해서 4월 18일 날이 듀 데이트인데 이 1095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박스에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총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날짜는 4월 4일 날. 근데 빌 카펜터는 우리에게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는 책 대개 리퍼런스 넘버에는 우리가 수표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표는 지금 현재 우리 오피스로 가서 은행에다 디파짓하길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payment to deposit 어떤 다른 버전에서는 undeposited fund라고 나와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payment to deposit을 클릭을 하고 save and close 하면 이 1095불 수금이 되었다는 장부 정리가 됐습니다. save and close 다시 한번 purchase order 공부를 하겠습니다. 4월 6일 날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 purchase order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new 해서 vendor에 가서 purchase order를 클릭을 하고 vendor의 스페이스 컴퓨터 날짜는 4월 6일 여기에 있는 윌셔 1000번은 우리의 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ship2는 가서 LA 브랜치로 직접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Product and Service에서는 마우스 130개, 마우스 패드 150개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 패드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패드가 아니라 마우스야. 네, 그리고 퀀티티는 130개. Save and Close. 4월 9일 날 물건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뉴 빌 스페이스 컴퓨터 도착한 날짜는 4월 9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purchase order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urchase order가 나타나면 add를 하게 되면 빌로 옮겨지죠. 그래서 add. 그랬더니 인보이스에 마우스 130개, 마우스 패드 150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으면서 보니까 두 개가 깨져서 128개밖에 받지 못했고 마우스 패드도 147개밖에 3개가 모자라서 이걸 여기다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4,000불 이었던 우리의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3,935불 받은 상품만큼만 되겠죠.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에서 받지 못한 상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러 가려면 이곳에 가서 밑에 가서 Save and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Save and New를 하고 다시 이곳에서 스페이스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Add to Bill하고 Purchase Order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4,000불의 Purchase Order인데 나머지는 다 물건이 도착을 했고 밸런스 65불어치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Purchase Order가 100% 전부 다 상품을 받기 전까지는 오픈 Purchase Order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항상 Add to Bill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그 다음날 4월 10일 날 오토바이로 도착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4월 10일 날 다시 이것도 우리 빌로 옮겨서 애들을 클릭을 했더니 이곳에 가서 2개와 3개 모자랐던 상품, 그래서 65불에 상당하는 상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purchase order는 전부 다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save and close 합니다. 4월 10일 날 빌 카핀터에게 컴퓨터 한 대와 마우스패드 하나를 팔고 그 대금을 비자 카드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플러스 뉴하고 커스터머지만은 지금 수금을 하기 때문에 sales receiv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ales receive하고 커스터머는 빌 카핀터, 날짜는 4월 11일. 빌 카핀터는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빌링 애드레스와 쉬핑 애드레스가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프로덕트는 컴퓨터 한 대, 그러니까 퀀티티를 적어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 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마우스 패드 한 개. 그렇게 해서 1010불에 대한 세일즈 텍스 95불 95센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고 거기에 의거해서 이곳에서 총 1105불이 대금인데 여기에 우리가 세일즈 리시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았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듀는 제로이지만은 우리는 여기 페이먼트 메소드에 가서 비자 카드로 받았다고 적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크레딧 카드를 퀵북에서 프로세스 안 하고 우리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곳에 가서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ave and Close 하시면은 컴퓨터와 마우스패드를 팔고 세일즈 리시브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Save and New를 클릭합니다. 4월 11일 워킹 커스터머 LA에게 컴퓨터 한 대를 팔고 캐시로 수금합니다. 워킹 커스터머 LA를 보면 빌링 애드레스는 적어 있지 않고 쉬핑 애드레스에 가서 보면은 우리 LA 지점의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쉬핑 데이트는 이곳에 구태여 적어 놓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자, 실상 여기에 있는 스토어의 주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로케이션 혹은 클래스 기능이 퀵북이 완전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곳에다가 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5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트와 집 코드 넘버입니다. 이거에 의거해서 세일즈 텍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LA 우리 회사에서 판 것이기 때문에 워킹 커스터머에게 컴퓨터를 한 대 팔았다. 쉬핑 애드레스에 있는 스테이트와 집 코드를 보고 LA 지점에 해당하는 세일즈 텍스 레이트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Save and New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산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ave and New 하고 이번에는 뉴욕 지점에서 워킹 커스터머 뉴욕입니다. 뉴욕 지점에서 4월 12일 날 일부러 우리가 워킹 커스터머의 쉬핑은 sold at 뉴욕 브랜치의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에서 상품을 팔게 되면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뉴욕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뉴욕에서 팝니다. 클래스는 뉴욕에서 판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처음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See the math를 했더니 이곳에서 뉴욕 디파트먼트 텍세이션 앤 파이낸스에 해당하느냐 하면 yes. 이거 왜 두 번씩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yes 하고 save and continue
세일즈 텍스 디테일즈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퀵북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close.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뉴욕 세일즈 텍스 레이트는 8.875%예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곳에 보면 based on location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custom rate 이게 0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add rate를 해서 뉴욕 레이트 해놓고 8.875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sales 1000불에 이번에는 뉴욕 텍스 레이트가 되어서 1088불 75전을 이번에는 캐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에는 캐시. 캐시로 받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페이먼트 투 디파짓. 우리 사무실로 캐시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실수를 한번 했는데 세일즈 텍스 이곳에서 다시 save and new 하시고 되돌아가는 시계를 클릭을 해서 LA에서 판매한 컴퓨터 워킹 커스터머 이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요곳에 있는 View More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새 이렇게 10장이든 100장이든 전부 다 우리가 엔트리한 것들이 다 나와서 이곳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1095불 이거에 뭐가 잘못됐나 본다면 이 중에서 아무 데나 가셔서 클릭하셔도 돼요. 날짜도 괜찮고 사람 이름도 괜찮고 하면은 우리 작업하였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제가 첫째 클래스를 잊어먹었습니다. LA 클래스에 페이먼트 메소드도 캐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또 디파짓 투 당연히 이것도 payments to deposit 이렇게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save and clos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리비아 웨인이 뉴욕 거주자인데 이분이 세일즈 텍스 내고 컴퓨터 2대를 사갑니다. 크레딧 카드로 지불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일즈 리시트 커스터머 이곳에 올리비아 웨인이 안 만들어지신 분은 add new 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커스터머의 주소는 교재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100번 워싱턴 스트리트 햄스티드 뉴욕 스테이트 11550입니다. 왜 이와 같이 이상한 주소를 넣느냐면은 똑같은 뉴욕 스테이트로 같은 뉴욕 텍스 에이전시에게 세일즈 텍스를 우리가 나중에 납부해야 되지만은 햄스티드는 같은 뉴욕 스테이트에서도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다릅니다.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쉬핑을 똑같은 애드레스를 이렇게 해 놓았다면 4월 13일 날 컴퓨터 2대를 팔아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한 대가 있을 때 보시면 8.625%예요. 우리 뉴욕 시티의 세일즈 텍스와 레이트가 다릅니다. 왜 달라요? 같은 뉴욕주에서 다른 시티이기 때문에 다른 텍스 레이트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세일을 한다면은 많은 주들에서 12개의 주를 빼고 나머지 주들은 전부 상품을 받는 장소, 쉬핑 애드레스에 의거해서 세일즈 텍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물건을 직접 산다면 물건은 판 장소에서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올리비아 웨인을 자기 본인의 빌링 애드레스와 쉬핑 애드레스가 맞게 되어 있다면은 세일즈 텍스는 햄스티드 시티의 세일즈 텍스 레이트인 8.62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일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2개 주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주에서는 온라인 세일을 한다면 그것은 받는 장소, 즉 쉬핑 애드레스에 의거해서 세일즈 텍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상점에 와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오프라인 세일은
원칙적으로 상점이 있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뉴욕 11550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 쉬핑 투 이곳 주소가 햄스티드 뉴욕 115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햄스티드 시티의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결정이 되어 있지만은 퀵북스가 나중에 로케이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곳에 있는 스토어만 잘 적으면 자동으로 이곳에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여기 쉬핑 투에 있는 주소를 지워버리면 이곳에서 다시 뉴욕, 뉴욕 스테이트 10012 우리 브랜치 주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올리비아 웨인의 쉬핑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sold, add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뉴욕 브랜치의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퀵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shipping from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8불 75전 뉴욕 브랜치의 세일즈 텍스 레이트가 해당이 된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Sav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les 텍스를 가서 보면 Sales 텍스에서 이렇게 뉴욕 지점에서 뉴욕 세일즈 텍스에 관한 것,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곳에 나와 있게 됩니다. 4월 15일 어카운트 페이어블 우리가 컴퓨터 구입한 부채를 갚습니다. 플러스 뉴해서 온라인으로 갚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endor에 가서 수표로 어느 구좌에서 갚을 것이냐 111 구좌에서부터 누구에게 갚을 것이냐 스페이스 컴퓨터에다가 4월 15일 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리 500대 700대 받은 거에다가 마우스와 마우스패드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갚을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어느 걸 갚을 것이냐 그러면 오늘은 컴퓨터 700대와 여기서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500대 이렇게 두 개만 갚는다면 84만 불. 왜냐하면 이건 4월 9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것이 듀 데이트도 4월 9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다 갚겠다 그러면 84만 불이 아니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84만 불만 갚아보겠습니다. Save and Close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리포트에 가서 Profit and Loss by Clas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t and Loss by Class를 클릭을 해보면 1, 2, 3, 4, 4달 동안에 우리가 한 작업 5월 30일까지든 4월 30일까지든 그거는 실상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 달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우리가 날짜를 고치거나 뭐 아무 것이라도 고쳤다면은 꼭 run 리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곳에서 1월 달부터 4월까지 이렇게 Profit and Loss by Class를 가서 보면 지점에서 총 2,000불 프로덕트를 팔았고 서비스 리페어에서 2,070불을 벌어서 총 매상은 4,070불인데 그 중에서 컴퓨터 2대 2,000불 매상의 원가 1,400불을 빼고 나머지가 2,670불이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다른 경비를 생각하지 않은 인컴이란 뜻이에요. 이익금입니다. 뉴욕도 똑같이 이렇게 프로덕트 1,000불어치 팔았고 서비스 125불 팔았고 이렇게 해서 빼고 난 다음에 그 밑에는 전부 다 이 계산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not specified then income이 여기 2,010불 이쪽에 와서 들어와 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상품을 팔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Profit and Loss by Class에서 클래스가 잘못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인보이스나 세일즈 리시브를 만들 때 클래스 적는 것을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 주면 클래스에 문제가 있는 세 개의 엔트리가 보입니다. 하나씩 클릭하여서 엔트리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첨불 판매한 것 이것을 클릭을 하여 보니까 클래스를 역시 우리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서 여기는 뉴욕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LA 두 번째 상품도 LA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그 두 개를 고쳤더니 이제 요거 하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줄 끊는 데를 가서 클릭을 하고 그 판매한 데를 가서 보니까 역시 뉴욕의 올리비아 웨인에게 판매한 것도 클래스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가서 클릭하고 이건 뉴욕의 매상 Save and Close 그렇게 했더니 Not Specified에 있던 금액들이 이제 고쳐진 것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 보면 Back to Report Summary가 있어서 하여 보면 이번에는 아까 여기에 있던 2010불이었나요? 그게 없어지고 Not Specified는 이 두 군데로 와서 LA 매상도 3010불로 늘어났고 뉴욕 지점도 2000불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서 Not Specified가 카드 프로세싱 피, 오케이. 그건 어느 한 지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리워드, 캐시 리워드 받은 것도 역시 어느 한 지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전부 다 코렉션이 되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지난 4달 동안에는 적자가 마이너스 39,885불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Profit and Loss by Class입니다. 지점별 손익 계산서. 이것으로 엑서사이즈 4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퀵북 강의 케빈 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